여튼. 네, 매주 금요일에는 조국 혁신당 원내대변인 신장식 의원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 옆에 신장식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장식입니다. 내란 응징 사전 투표. 네. 네. 제가 이제 어제부터 네. 그 내란 공범 응징 유세로 컨셉을 딱 잡고 네. 어제 오전에 그 저희들 사전 투표를 김선민 권한대행 등과 함께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어디서 하셨어요?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사람들이 투표해야 되는 투표소 반포일동 주민센터에 가서 투표를 하고 네. 도보로 아크로비스타 앞에 가서 네. 종이 짱돌이다 네.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페북에 올리고 맛 좀 봐라. 예.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저 남성 사계시장 나경원 선거구에 가서 예. 선거 운동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경원 선거구 가기 전에는 조정훈 서울에 있는 조정훈 선거구 예. 예. 뭐 내란 공범들이잖아요. 예. 가서 선거 운동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예. 인천 미추홀 예. 윤상현 선거구로 갑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예. 강릉으로 가서 네. 오늘 밤차를 타고 권성동? 가서 권성동 잡으러 간다. 예. 응징 유세다. 응징 유세다. 예, 내란 공범 응징 유세. 아 이거 컨셉 너무 재밌다. 예, 예, 그리고 내란 공범 응징 유세. 예, 저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 차규근 의원님은 대구에서 추경호, 주호영 뭐 이런 데 이제 지역별로. 지역별로 예. 김선민 권한대행은 울산 김기현 잡으러 오늘 가십니다. 예. 예,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그 이혜민 의원은 예. 분당 예. 김은혜 예. 이렇게 지역별로 예. 잡으러 간다. 컨셉 재밌네. 예, 응징 유세. 국민들께서 사실은 지난 여러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네. 분통 터져 하시면서 분통 터져 하시면서 상당히 답답해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에요. 지금 열거하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 불가한 네. 특히 그 한남동 관저 앞에 서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을 오히려 방해했던. 그런 행동을 하는 내란을 옹호하고 엄호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민주당이 잘 못하는 영역들을 네. 조국혁신당이 찾아가지고 꼼꼼히 하고 있네요. 네, 포항 김정재 뭐 시민들 이런 데도 반응 갑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좋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유세를 하러 오는구나라고 네.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가서 제가 나경원을 꼭 잡으러 왔습니다. 왔습니다. 조정훈을 꼭 잡으러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여전히 그 내란 이 투표가 왜 생겼는가. 네. 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란 때문에 생긴 선거입니다. 그러니까요. 내란 때문에 생긴 선거예요. 자기가 뭐 그 사실 무덤을 제 손으로 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 한편으로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거는 네. 자기들이 그래서 3년은 너무 길다를 스스로 실천을 한 거니까. 그건 근데 결과론적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예. 3년은 너무 길다 그 표현은 너무 잘했죠. 너무 잘 지었어요. 그거 누가 지은 거예요? 그 조 대표가 조국 대표가? 이게 술자리에서 얘기하다가 너무 빠르다. 근데 검찰 너무 독재 조기 이게 정신. 그 뭐랄까 민심을 반영한 슬로건이에요. 3년 예. 진짜 지친다 지쳐. 예. 3년은 너무 길다. 그러니까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란 말을 훨씬 더 직관적이고 맞아요. 국민들에게 와닿게. 이렇게 와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 최근에 이제 많이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끝까지 판다 위원회. 네. 제가 끝판다. 이제 끝판대장이다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윤석열 김건희 정권 부정부패 비리 예. 뭐 특별위원회 비리 그거 너무 직관적이지 않잖아. 너무 길어.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야 끝까지 판다로 끝까지 하자. 판다. 예. 끝까지 판다. 예.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선거라서 일단 선거에 다 집중을 네. 하지만 선거 끝나면 바로 특검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물은 또 왜 그렇게 많이 쓴 건지부터 시작을 해서 도대체 아니, 그 왜 샤넬백은 뭐. 어디가 있는 건지 네. 예? 알 수가 없는 일들이 그 목걸이 도대체 누가 갖고 있는 건지 건지는 진짜 잃어버린 건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시 계속 나오고 들여다봐야 있습니다. 되고요. 예. 또 이제 삼부토건도 우리가 삼부토건.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렇죠. 삼부토건이 금감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계좌 추적은 다 했다. 네. 다만 그 노컷뉴스 단독에 따르면 예. 그 이종호하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쵸. 예. 그 계좌 관리인 예, 도이치모터스부터 3분의 1 체크하고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죠. 예. 그 이종호하고 그 김건희는 피고 발의는 아니지만 검찰에 고발하면서 압수수색 등이 필요하다. 네.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예. 적시해서 보냈다고 노컷 뉴스에서 단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예. 이제부터 검찰의 시간이다.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맞아요. 그랬어요.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이제 네. 제대로 수사해라. 근데 5월 2일 날 반사하고 야 니네가 금융수사 잘하니까 니네가 해. 우리 수사 안 할래 하고 검찰이 금감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사건을. 이거 다 모르고 계시죠? 저 몰랐네 진짜. 모르고 계시죠? 예, 예. 검찰이 이따위 짓거리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 사람들 큰일 났네 정말. 네, 저는 금감원으로 넘어간다 쳐요. 지금 예. 이복현 원장은 6월 초에 예. 그 금감원장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새로 금감원장 들어오려면 앞으로 최소한 한 달 이상이 남았어요. 예. 인사청문회 대상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럼 그 동안에 금감원이 이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못 합니다. 그냥 또 뭉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 금감원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예. 그 어떤 분이 의지를 가진 분이 뭐 새로운 정부에서니까 저는 새로운 정부가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이제 수사가 진행이 아니 근데 되느냐가 말이 안 되는 있겠지만 게 다 이복현이 우리가 수사할 건 조사할 건 다 다 했다.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검찰의 시간이다 했는데 검찰이 다시 넘겨버리면 네, 그게 이거는 뭐야 반사해버렸어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사실상 직무유기죠. 그러면서 그거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창수가 사표 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예. 이창수하고 또 누구야? 그 무슨 조성곤인가? 자 이름을 너무 등장인물이 예, 많아 등장인물이 많아요. 예. 다 어쨌든 간에 예. 그자도 사표를 냈다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그 방통위의 김태규 부위원장, 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조상원, 하다가 예. 조상곤이 아니라 조상원이구나. 이자도 도이치모터스 수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조상원도. 예. 그리고 방통위원회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죠. 김태규 부위원장 또 사표 냈어요. 그러니까 김태규도 지금, 사표 냈어요, 진짜. 예, 지금 탈출 중인 거예요. 그렇죠. 탈출 러시예요. 예, 근데 난파선에서 다 가장 뛰어내리고 있어. 이 가장 앞장서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던 자들이 탈출을 해. 그러니까. 예. 정말 가난하다. 비릿합니다. 비릿해. 예. 간악해. 예, 간악해. 비릿하고. 간악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 우리 국민들께서 여과 없이 이 소위 얘기하는 내란과 관련된 기회주의자들의 행태를 여실하게 눈 똑바로 뜨고 다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막 우리가 뭐 체크해 볼 게 너무 많은데 어쨌든 내란 공범 응징 유세 굉장히 네. 이제 재밌게 생각보다 너무 이게 이슈가 많이 안 됐네요. 저라도 뭐 좀 적극적으로 현장 유세를 같이 다녔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준석이 다 덮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준석 이슈 얘기 좀 해봅시다. 다 떠나서 이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네? 일단 1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네.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예. 라는 게 1번이고 2번 예. 그러고 나서도 성찰이 없고 본인을 집단 린치 그 비판에 대해서 집단 린치라고 생각한다라고 어제 나한테 왜 이래? 기자회견을 이거 했잖아요. 아니에요. 집단 린치다. 그러니까 자신은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이 피해자인 적이 있었나? 윤석열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을 수는 있겠어요. 그때 딱이지. 예. 그때를 제외하고 이준석은 평생 대한민국 기득권의 자리에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산 사람이에요. 상계동 맨날 얘기하죠. 예, 맨날 상계동. 아니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럼 나도 뭐 어디 뭐 저 청주 총구석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았던 얘기 그거 해야 돼요. 나이 40 먹은 사람이 그 할 얘기가 중고등학교 때 얘기랑 예. 대학 학벌밖에 학벌 말고 없어. 딴 얘기가 없으면 예.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정치적 성과가 뭐예요? 정치적 이력이 뭐냐? 예? 뭐 하여튼간에 차별 혐오 이런 거 아닙니까? 늘 여성, 장애인 이게 약자들과의 갈라치기. 이게 약자들과 갈라치기를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자신들이 마치 그 장애인들이 그렇게 하면 일반인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됩니다. 장애인들이 가해자고 일반인들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도 본인이 불러온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니까 집단 린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단 린치라고 하는 거는 이유나 근거 없이 집단적으로 그 이성이 마비돼서 누군가 한 사람을 그렇죠. 패고 있다는 예, 그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잖아요. 예. 본인이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지. 그럼요. 지금 그 국민의힘의 당 대표였고 지금은 개혁신당의 당 대표였고 국고보조금 받아서 대선에 나온 후보예요. 누가 누구를 집단 린치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국민들을 집단 린치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서
이 그 자기가 생각하는 본인의 지지층, 소위 얘기하는 이대남,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지지자들은. 아니 뭐 보니까 뭐 이준석 천재네. 이준석 욕하다가 보면 결국 이재명 아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역시 천재야. 뭐 이런 글 올리고 있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그 동네 예, 그 펜코에서. 뭐 펜코인지 일베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동네 근데 분들이 그 뿌리가 다 같은 뿌리 아닙니까? 펜코, 일베 뭐 이렇게. 그거는 아마 저기 헬마우스한테 물어봐야 잘 알 것 같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지금 보면 일단 인권 침해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게 38건이 되고요. 네, 방송 고소고발도 불가, 많아요. 예, 고소고발도 됐고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제 고발했는데 하루 만에 3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수많은 여성 단체들이 전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본인은 지금 전혀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싸우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했으니까 그럼 사실은 계엄하고 나서 네. 대통령이 그 윤석열 대통령 당시 그 대국민 예. 대국민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 끝까지 싸우겠다 그랬단 맞아요. 말이지. 싸우겠다. 예, 끝까지 예. 싸우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싸우겠대. 그 40대 윤석열이라는 말이 저 주민번호만 다른 예. 주민번호 앞번호만 다른 윤석열.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민과 싸우겠다고 해서 승리한 정치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국민과 싸워서 승리한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잠시 그러니까 눌러놓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네, 예.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소위 표현의 자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용했을 뿐인데 네. 인용한 사람을 왜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 보세요. 그 방송에도 소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경우 그거 용어도 순화해서 얘기하죠. 네네. 그 다음에 방송에서 심지어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도 재난 장면을 있는 그대로 방송하지 않습니다. 네. 무한 참사가 그렇습니다. 무한에서 제주항공 참사가 예. 벌어졌을 때 마지막에 최초에는 급하게 보도를 할 때는 예. 그 벽에 부딪히는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보도를 했어요. 예. 영상으로. 근데 순식간에 다 사라졌죠. 그렇습니다. 즉 재난 참사를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보도 준칙이 있어요. 보도 준칙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혐오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도 준칙이 있는 것이고요. 직접 인용을 통해서 또는 심지어는 재연 프로그램에서도 재연하지 않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예. 탐사 프로그램에서도 재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예. 자기는 뭐 그러면은 그 따옴표 쓰면 모든 게 다 된다? 그러면은 성폭력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도를 합니까? 심지어는 법정에서도 네.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방청객들을 공개 재판이 원칙이지만 퇴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2차 가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여전히 온전히 해결되지는 않지만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 그때는 언제보다 어느 때보다도 어느 장소에서보다도 그 당시에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진술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2차, 3차 가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본인의 피해 상황을 전부 다 얘기를 하면 그 신뢰인이 대신 진술하는 것으로 진술을 가름할 수 있는 제도도 있었어요. 이 정도로 조심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그걸 놓고 그냥 나는 따옴표를 쳤다. 그것도 순화한 거다라는 얘기가 네.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뭐가 똑똑하다는 거야. 예. 무식하고 무지하지. 이준석은 무식하고 무지하다. 무지하잖아요. 아니 그런 제도를 발전시켜 온 게 있다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해도 뭐 그냥 국민적 판단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본인의 여성 혐오 발언으로 본인의 정치 생명을 스스로 단축시킨 것은 아니까 이 정도의 정세와 분위기라면 제가 보기에는 동탄에서 재선하기도 쉽지 않다. 예. 동탄 주민들이 창피해서 이 사람 뽑을 수 있겠습니까? 동탄 맘들이 화가 단단히 나셨던데 그러니까요. 이전부터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동탄 쪽에 있는 분들이 그 처음에 왔을 때 사실 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굉장히 싹싹하고 사근사근하게 네.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선거운동하는 했잖아요, 것도 그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탄에서 보기 어렵다 첫 번째. 예. 두 번째 창피해서 어.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진짜 동탄 맘들이.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동탄 사람 그 전용기 의원 왔다 갔는데 이제 예. 비슷한 말씀들을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네네. 것은 아이고 51분이네. 그 벌써. 그나마 그래도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 간의 품격 있는 토론. 그러니까 네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어제 이제 그 현장 취재 나갔다가 그 여의도 샛강에서 수달이 돌아오는 네. 캠페인했던 환경 생태 단체 회원분들께서 네. 단체로 투표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2021년부터 열심히 캠페인 활동을 해가지고 수달이 돌아왔대요. 저는 네. 한강에 수달이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기후,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우리 어떻게 살 건지 뭐 이런 등등 정책들에 대해 특히 이제 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해줄 거냐. 코로나보다 더 힘든데 그래서 사실상 그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줄 거냐 말 거냐. 시장을 어떻게 돌게 할 거냐. 호텔 경제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당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에 대한 응분의 해답을 내놔야 되는데 이건 뭐 앉아가지고 전부 그 비방만 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네. 겁니다. 그 소위 국민연금에서 2차 토론 때 네. 국민연금의 건강보험에서 이준석 후보가 15조 그 요양급여를 네, 예, 그 예. 요양병원 요양급여를 예. 간병 그렇죠. 급여를 간병비. 예. 15조 1년에 드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돈도 없으면서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해. 어떻게 할 거 아니? 이 어떻게 할 15조 거냐? 얘기는 또 말도 안 된다. 이준석 후배가 한 거라면서요.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40대 50대 특히 50대 그 이중돌봄 세대 맞아요. 부모님 요양 건강 챙겨야 되고 아직 애들도 자식들은 다 크지 않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은 이중돌봄 세대는 우리 부모님들의 요양이나 간병이 너무너무 버거운 과제거든요. 맞아요. 가까이 살지도 못하고 이게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간병비가 더 더 비싸요. 나와. 예. 그러니까 최소한 간병비를 주로는 요새 이제 그 중국 동포들이 많이 하시는데 최소 한 달에 300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일단 네. 정치인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한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게 문제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근데 그 요양급여가 얼마가 될 거냐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평가하는 것, 요양병원 협회가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사회복지단체가 평가하는 게 다 달라요. 네. 1조로 평가하는 데도 있고 연간 3조로 평가하는 데도 있고 15조로 평가하는 데도 있어요. 네. 15조 얘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어떤 데서는 평가를 1조로 하고 어떤 데서는 평가를 3조로 하고 어떤 데는 15조로 한다.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느냐 혹시 네. 아직 평가를 못했다면 단계적으로라도 이게 한 방에 해결이 안 되면 단계적으로라도 지금 이중돌봄 세대가 겪고 있는 이 요양과 간병에 대한 이 고통을 절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 접근법이 뭐가 있냐.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치인이라면 일단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의 처지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준석의 정치는 뭐냐면 모든 것이 전부 다 공격의 수단이에요. 장애인도 내가 갖다 쓰는 공격의 수단, 성폭력을 당한 사람도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 그 모든 것이 그냥 내가 게임하면서 뭐 이 권총도 들었다가 엽차기도 했다가 대포도 쐈다가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도구화, 자기 전투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정치 계속하게 둬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의원님은 그러면 제명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제명안을 냈어요 이미. 아 이미 제명안 냈어요. 냈고요. 3분의 2면 제명되는데 3분의 2. 3분의 2.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200석을 넘겨야 되는 200석 넘기면 국민의힘에서 예. 몇 사람 결심하면 제명됩니다. 지금 전체가 189명이죠. 국민 저 이준석 당은 안 할 거 아닙니까? 3명 빼면 세 명 187명, 189명, 189명이죠. 예. 그러면은 11명이 11명만 넘어야 결심하면 되는데 돼요. 국민의힘에 11명 있겠습니까? 아, 국민의힘 말고 그 지금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김상욱 의원. 예, 그럼 190이네. 그럼 10명만 있으면 되네. 10명만 있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네. 예, 국민들이 그 끝을 내 주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예, 국민들이 끝을 내 주셔야 돼요. 예. 더 이상 예.
저는 이제 오늘까지만 이 정도 얘기하고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해요. 네. 엊그제 보니까 이쯤 되니 돌아보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들어가는 방법해서 이준석의 시끄러 임마와 예. 예, 제 영상과 또 담 넘어가는 영상들을 네. 이렇게 또 쇼츠로 편집해서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야 되고 네. 뭐 사실 개혁신당 안도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다고 저는 들었어요. 뭐 거의 다 나가고 이제 셋 있는데 셋도 좀 점점점이라는 네, 얘가 뭐 점점점이라는 제가 얘기를 자세히 저도 옮기기는 들었어요. 어렵겠지만 예, 저도 그냥 점점점 대략, 예, 점점점이고 그닥 평화로운 동네는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는 두 분도 예, 평화롭지 점점점이다. 않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서 개혁신당 내부는 매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사당화된지는 오래됐고 사당하죠. 예, 이준석 후보에서 굉장히 최측근이었던 전략 담당하던 분도 명태균 게이트 이후에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좀 선거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분이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나중에 언제 뭐 적절한 기회가 되면 취재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이준석의 정치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것은 그 자기들끼리 안에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발과 비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이준석은 이제 강용석의 길을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준석이 강용석의 길을 갈 수도 있겠다.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튜버? 종편? 혐오, 사이버 레카, 사이버 레카. 정치인 출신 사이버 레카. 정치인 출신 사이버 레카가 될 거다. 강용석이잖아.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제가 단언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워낙 이 얘기를 아침부터 그러지 너무 많이 않았으면 얘기하면 좀 서로 힘드니까 저는 이제 권영국 후보와 네, 네, 그리고 네. 이재명 후보 간의 이제 품격 있는 토론. 저는 우리 정치가 좀 가야 될 방향과 비전이 이쪽 아니냐.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런 거죠. 이제 방향에 대해서는 그 동의를 하는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차별성이 먼저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김문수, 이준석과 이재명의 차별성보다 이재명과 권영국의 차별성이 더 크게 보이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그렇게 투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저는 적어도 현재의 국면에서는 내란 극복의 도구로서 가장 큰 도구로 사용할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란 세력을 가장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고요. 권영국 후보야 뭐 저도 매우 잘 알고 민변에서도 그렇고 정의당 안에서도 종종 뵙던 분이니까. 네. 다만 그런 토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전과 관련해서 에너지 믹스를 거쳐서 네. 원전 제로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에너지 믹스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미 사실은 대구 쪽이나 이런데 네.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이 있어요. 호남 쪽도 그렇고. 네. 그러면 실제로 반도체 기지를 경기하고 수도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캠퍼스를 저쪽 그 대구 경북 쪽이나 네. 호남 서해안선 쪽으로 둘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사실은 이런 걸 두고 토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걸 두고. 예. 그다음에 실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그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제 송전 비용을 차등 부과하자. 우리는 전체가 지금 그 말하자면 발전소 옆집도 네. 그다음에 발전소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저 여수 뭐 이런 데서 발전을 한다 치면 네. 저 발전소 가장 멀리 있는 서울이나 철원도 네. 전기 요금이 똑같거든요. 이걸 차등화하자. 재생 네. 그래야 재생 에너지 단지를 유치하고 거기서 그 지역 분들도 덕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네. 근데 원래 이런 망산업의 핵심은 또 교차 보조라고 해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먼 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네. 교차 보조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이 교차 보조의 원칙과 지금 이야기한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이 부분을 네. 뭐 일도 양단으로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믹스할 거냐?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사실은 이게 저는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내란 이후에 펼쳐진 대선이기 때문에 온 국민의 저는 그
서 있는 줄을 보십시오. 점심시간에 그 땡볕에 오늘 한겨레 신문 일면 그 사진 기사를 네. 보면 역삼동에 그 서 있는 직장인들 보시고 저도 막 택시 타고 그다음에 그 따릉이 타고 오셔가지고 투표하고 돌아가시는 이제 직장인들 굉장히 많이 뵀는데 이번엔 반드시 투표해야겠다. 아 이거 내가 정치에 너무 무관심했구나. 내가 너무 드라마만 봤네. 이제 정치 뉴스 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자각한 시민들이 대거 투표장에 몰려 나오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여기에서 퇴행할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10시 현재 누적 투표율, 사전 투표율 나왔는데요. 23.33%. 2333. 예, 2333 나왔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높은 것인지는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간에 가장 그렇습니다. 높죠 지금. 예. 역대 최고치를 계속 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 1,000만 투표 명이 돌파했습니다. 사전투표 1,000만 둘째 명. 날이 이전에는 예. 계속해서 그 휴일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5월 예. 5일이었고 17년 대선 때는 예. 5월 4일, 5월 5일 이렇게 사전투표했던 걸로 기억해요. 5월 5일이 이제 어린이날이라 네. 쉬는 날이었고 전부 다 금토금토였는데 이번에는 목금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목금이고 쉬는 날도 아니야. 근데 그래서 어제 투표율도 놀랍지만 오늘 투표율은 난 또 더 놀라울 거다. 그럴 것 같아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예. 쉬는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올라갈 건데 이건 예. 뭐냐면 내 손으로 끝내겠다는 국민들의 결단이고요. 종이짱돌이에요. 종이짱돌. 종이짱돌. 예. 투표용지는 총알보다 강합니다. 네. 그 의원님 말씀이 확실하네요. 내 손으로 끝내겠다. 네, 이 내 손으로 내란 세력 끝내겠다는 내 거. 손으로 끝내겠다. 네. 그런 분들이 진짜 많다. 자, 네. 전남 지역 최고치 찍었습니다. 41.17%. 최저치는 대구입니다. 대구 왜 이렇게 투표 안 나옵니까? 16.20. 그 이제 뭐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네. 하나는 뭐 부정선거론에 영향이 있을 거고 사전투표도 부정선거론에 영향이 있을 거고 해도 안 되면 국민들이 잘 안 나갑니다. 그 역대 최저 투표율이 언제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이명박 정동영 때였거든요. 네. 거의 20% 차이 났잖아요. 이전에도 쭉 그게 잡혔고 그러니까 네. 해도 안 된다 싶으니까 투표율이 낮은 거예요. 그 뭐 대구 분들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제 대선 이후도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선 이후에 저들이 들고 나올 건 부정선거론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또 사람을 거리로 몰고 나와가지고 네. 정권 초반부터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부정선거로 뭐 낙선한 누구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윤석열 또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살살 같이 올라타고 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때 부정선거로는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준석한테 혹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네. 완벽히 다른 나라에서 만나뵐 수 있겠죠? 대통령과 이 집권 세력은 달라졌지만 네.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거예요. 완전히 아이고. 다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생해야 되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조금 더 고생하는 걸로. 네. 아이고 지금 제가 보기에 22대 국회의원들 진짜 야당 국회의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더 고생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란 응징 고맙습니다. 사전 투표 오늘 꼭 해주십시오. 네, 내란 응징 사전 투표.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